Aha! Doctor.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오상인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임신성 당뇨병 혈당관리, 그 중에서도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으로 어떻게 혈당을 적절하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앞 시간에서 임신성 당뇨병을 어떻게 진단하는가, 그리고 그렇게 진단된 임신성 당뇨병이 임신 중에 임신부와 태아에게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을 했죠. 이렇게 임신성 당뇨병에서는 식후에 높아진 혈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을 미치는데, 이 식후 높아진 혈당을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잘 관리하면 그런 부작용들이 안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혈당 측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보면, 횟수는 하루에 4번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공복과 각 식후 1시간 혈당을 재는데요. 공복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금식이 되어 있으니까 공복 혈당으로 체크하면 되고, 식후 1시간은 밥을 먹고 1시간이 되었을 때 식후 1시간을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죠. 근데 외래에서 임신부들에게 설명을 할 때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그러면 밥을 떠먹을 때 기준으로 시작합니까? 밥을 다 먹었을 때 1시간을 기준으로 합니까? 이런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정확한 설명은 식사 시작 시점으로부터, 즉 밥을 떠먹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혈당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식사 시작 시점으로부터 1시간이 경과했을 때 혈당을 측정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8시에 식사를 땡 하고 시작하면 9시에 측정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괄호에 또는 2시간 혈당을 측정합니다 라고 하는데, 사실 식후 1시간 혈당을 측정하는 법도 옳고 2시간을 측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대체로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혈당 관리를 할 때는 식후 1시간, 내과 선생님들이 관리할 때는 2시간 혈당을 좀 체크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제가 다른 병원에서 이렇게 전원되어 오거나 이사를 오셔서 이제 제 외래로 오셨을 때 임신성 당뇨 관리 수첩을 보면, 내과 선생님에게 관리를 받았던 임신부들은 대체로 2시간 혈당을 체크하는 경향을 보였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전공의 때부터 지금까지 식후 1시간 혈당을 기준으로 당 관리를 이렇게 체크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산부인과 의사들 기준에서 볼 때는 1시간 혈당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 1시간 혈당을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혈당기는 회사마다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인터넷 쇼핑에서 사든 뭐 아니면은 심지어 약국에서 이거 다 팔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국에서 사라고 하는데, 약사님들이 이 혈당기 사용법을 설명을 잘 해주시거든요. 또 제품마다 또 사용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직접 설명을 듣고 사용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겠죠. 그럼 이제 혈당 측정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보면, 이 혈당 측정을 꼭 4번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설명대로 식이요법과 운동으로 잘 조절될 경우 횟수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잘 조절되면 하루에 3번, 하루에 2번 이런 식으로 더 줄여서 체크를 하는데요. 이게 손끝을 바늘로 찔러서 하는 검사잖아요. 하루에 4번씩 찌르면 꽤 아픕니다. 그래서 저도 임신부들이 숙제를 잘 해오시면, 즉 혈당 측정을 이렇게 기준치에 맞게 잘 해오시면 당연히 횟수를 줄여드리죠. 그리고 혈당 관리 지표 중에 식후 1시간 혈당을 사용할 경우 혈당 조절이 더 잘 되고, 왜냐하면 밥을 먹고 1시간에 측정을 해서 기준을 잡으면 좀 더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는 거거든요. 사실 저는 조금 더 임신부가 힘들더라도 조금 엄격하게 기준을 해서 뱃속 태아에게 더 좋은 혈당 관리 환경을 제공한다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혈당 조절이 더 잘 되고 거대화 그리고 제왕절개율이 더 감소되었다는 여러 논문의 보고서들도 있기 때문에 산부인과 의사 입장에서 뱃속 아기를 고려해서 이렇게 1시간 혈당을 측정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면 혈당 측정의 예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저는 이제 우리 임신성 당뇨를 진단받은 본원의 임신성 당뇨 산모들에게 이런 테이블을 나눠줘요. 그래서 위에는 날짜를 쭉 매일매일 날짜를 적도록 하고, 이 왼쪽에는 공복, 아침 식후 1시간, 점심 식후 1시간, 저녁 식후 1시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측정한 값을 이렇게 매일 4번씩 기입을 하게 하죠. 그리고 먼저 일주일 동안 숙제를 해오게 해요. 그러면 이제 해당 산모님이 이렇게 자기가 측정한 수치를 기록해 오겠죠. 그리고 이 수치 기록을 이제 그 밑에 혈당의 목표치를 써줘요. 이렇게. 그래서 공복은 95 이하, 식후 1시간은 140 이하를 이렇게 만들어 오세요 하고 써줘요. 써드리면 일주일 동안 숙제를 해오면 이렇게 숙제를 해와서 체크를 해요. 그러면은
혈당 목표를 넘어서는 수치를 이렇게 빨간색 펜으로 이렇게 쳐보는 거예요. 근데 빨간색이 없는 경우가 더 많으면 좀 더 잘했겠죠. 그런데 만약에 훨씬 더 빨간색이 많으면 이건 좀 혈당 조절이 잘 안 된 거죠. 그리고 혈당 조절이 잘 안 될 때는 이렇게 그날 먹었던 음식을 적게 해요. 그 옆에 조그맣게.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절이 안 됐을 때 떡볶이, 계란, 뭐 냉면, 김치 뭐 이런 것들을 먹었다 칩시다. 그러면 뭐 떡볶이가 탄수화물이니까 이 혈당을 올린 주범이 되겠죠. 물론 뭐 냉면도 조금 그럴 수 있겠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표시를 했을 때, 이렇게 기록을 했을 때 해당 산모님은 기억을 하겠죠. 아, 이걸 먹으면 수치가 올라가는구나. 내가 이걸 먹으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안 먹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테이블을 계속 이렇게 제공해 드려 가지고 이렇게 일주일 또는 2주일 잘하시면 뭐 2주일마다, 잘 못하면 일주일마다 이렇게 체크를 해서 잘 되도록 이렇게 교육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혈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혈당 관리 방법, 그러면 이제 관리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관리 방법은 첫 번째 식이요법, 그리고 두 번째 운동요법, 세 번째 인슐린 주사 방법, 이렇게 방법이 대체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으로 이렇게 조절하는 방법을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혈당 관리의 식이요법, 이제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설명을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영양사에게 영양 상담을 받고 체질량 지수에 따른 개별화된 식이요법을 공고한다. 임신 중 칼로리는 체중을 고려하여 계산하고 체중 증가에 따라 조정한다. 탄수화물 제한 시기를 권장한다. 탄수화물은 단순 탄수화물보다 복합 탄수화물이 좋다. 하루에 3끼 식사와 2끼 간식으로 당질 섭취를 잘 분배한다. 체질량 지수 30 이상인 경우는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한다. 복잡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죠. 사실 개인적으로 의사인 저도 이 설명을 이렇게 쭉 몇 번이나 읽어봐도 좀 막연한 느낌이 들고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한테 임신성 당뇨병으로 관리받는 산모에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설명대로 영양사에게 앞에 영양 상담을 한다, 받아본다 이런 설명을 하시잖아요. 사실 저도 이제 예전에 제가 전공의 때 삼성서울병원에서 이렇게 임신성 당뇨병 영양사 상담하는 과정들을 옆에서 조금 봤어요. 보면 조금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여기 대한당뇨병학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한당뇨병학회 홈페이지에 찾아가 보면 이 당뇨병과 식생활이라는 메뉴를 클릭하면 그 밑에 하부 메뉴로 이런 설명이 있는데, 그 중에 식품교환표란 식품교환표라는 것을 설명을 해요. 먼저. 그래서 식품교환표는 6가지 식품군으로 곡류군, 어육류군, 채소군, 지방군, 우유군, 과일군 이런 식으로 음식을 분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을 분류해서 이렇게 쭉 보면 곡류군, 그 다음에 물고기하고 그 다음 육고기인 어육군, 채소군, 지방군, 우유군, 과별군 해가지고 여기 보면 열량, 칼로리가 있죠. 그 칼로리를 해당 칼로리가 이렇게 곡류군이면 100칼로리, 그 다음에 어육류군이면은 50, 75, 100, 채소군이면 20, 지방군 45 이런 식으로 해서 이 100칼로리를 식품교환표의 1교환 지수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이렇게 바꿔 먹는다? 상당히 지금 두리뭉실한 설명이죠. 그래서 이 설명대로 다음을 들어가 보면,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그 메뉴를 클릭하면 교환 단위 활용 방법. 이 교환 단위를 활용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같은 식품군 내에서 같은 교환 단위를 서로 바꿔 먹을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도 아직도 설명이 묘하죠. 그러면 이 곡류군에서 밥 3분의 1공기가 100kcal거든요. 근데 이 100kcal가 1교환 단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식품 한쪽이 또 100kcal 1교환 단위인 거죠. 그래서 밥 3분의 1공기를 하루는 먹었다면 그 다음 날은 밥 3분의 1공기를 안 먹고 빵 한쪽을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곡류군 안에서 음식을 교환해서 먹을 수 있다. 이게 교환 단위 활용 방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밥 3분의 1공기는 고기 40g, 사실 고기 40g은 육류군에서 1교환 단위거든요. 그런데 곡류군과 그 다음에 육류군을 이렇게 교환하지는 말라. 같은 군에서 밥 이렇게 교환해서 먹으라고 한 거잖아요. 고기는 고기 안에서 나눠 먹어야 되고, 곡류군에서는 곡류끼리 나눠 이렇게 바꿔 먹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곡류군 안에서도 교환 지수를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는 밥 3분의 1 공기로 1단위를 먹었는데 내일은 빵 두 쪽으로 2단위를 먹으면 이 단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먹지는 말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굶끼리 바꾸어 먹고 같은 교환 단위 양으로 바꿔 먹는다. 영양사님들이 영양 상담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6가지 식품군들을 이 음식들을 막 이렇게 여러 가지를 테이블로 1단위에 해당하는 양을 설명해줘요. 예를 들어 쌀밥 같으면 쌀밥 보리밥은 70g 3분의 1 공기, 뭐 쌀죽은 140g 3분의 2 공기가 1단위, 삶은 국수는 2분의 1 공기가 1단위, 감자 뭐 140g, 떡 이렇게 50g 이런 것들이 다 1단위인 거예요. 그래서 이 테이블을 보면 이 홈페이지에서는 테이블에 이런 그림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쌀밥, 그 다음에 잡곡밥, 그 다음에 백미, 뭐 미숫가루, 뭐 그다음 국수 이런 것들을 각 1단위씩 이렇게 교환해서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방법으로 식이요법을 관리하시는 산모님이라면 이런 그림들을 출력해서 냉장고 같은 데 붙여놓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 좋겠죠. 사실 저는 좀 이런 게 계산하는 게 너무 좀 번거롭고 힘들던데 또 꼼꼼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어육육은 이제 고기나 물고기 이런 걸 보면은 뭐 돼지고기 40g, 소고기 40g, 북어채 15g 이런 것들이 다 1단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바꿔서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채소군은 채소가 뭐 연근, 도라지, 당근, 단호박 이런 것들을 그람수로 1단위씩 다 계산을 해놨어요. 그럼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교환해서 아침에는 이걸로 먹고 점심에는 이걸로 먹고 저녁에는 이런 걸로 먹고 해서 교환해서 골고루 섭취를 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이런 그 당뇨병 학회에서 제시하는 영양사님들의 영양 상담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좀 복잡하고 잘 와닿지 않고 또 우리가 식사를 해보면 매일 바꿔 먹진 않잖아요. 좀 비슷한 음식을 주로 먹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 외래에서 임신부들에게 제 나름대로의 설명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끼를 거르지 않고 먹되 배 부르지 않게 먹는다. 그러니까 배불리 먹지 않고 배 안 고프게 먹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임신성 당뇨 임신부들에게 지금 전쟁 났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먹을 게 없어요.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새끼를 거르지 않고 배 고프지 않게만 먹는 것도 어디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렇게 먹어도 아기는 잘 커요. 아기는 전쟁이 나도 큽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어쨌든 그러지 않고 배 안 고프게 먹는다. 밥은 보리를 50% 섞어라. 보리가 쌀보다 이 장에서 당 흡수율이 좀 낮아요. 그래서 보리를 많이 섞을수록 물론 100% 보리밥을 먹으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100% 보리밥은 좀 식감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쌀에 보리를 50% 섞으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근데 많은 임신부들이 그럼 저는 현미밥을 먹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미도 쌀이에요. 뭐 씨는 차이만 있을 뿐이지 백미나 현미나 칼로리가 비슷하고 흡수율이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빵은 통곡류의 호밀빵 등을 먹고 테스트를 해본다 라고 설명을 해드리는데 제가 겪어보니까 어떤 임신부는 이렇게 호밀빵을 먹어도 당이 안 올라가요. 적절하게 잘 조절되는데 또 어떤 임신부들은 호밀빵을 먹고는 조절이 안 돼가지고 쩔쩔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나물 반찬 3, 4종 뭐 김치, 무나물, 시금치, 콩나물, 고사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3, 4종 정도를 골고루 먹으면 충분히 비타민과 식이섬유를 골고루 섭취하겠죠. 근데 이 또 나물도 양념을 또 고추장 같은 거에 막 이렇게 무쳐 먹으면 당이 많이 올라가요. 왜냐하면 고추장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물엿이나 설탕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싱겁게 드레싱을 해서 먹으라고 하는데 고깃국보다는 된장국, 청국장, 나물국, 계란국 이런 것들을 먹으라고 해요. 그래서 콩나물국, 무국 뭐 이런 걸 먹으라고 하는데 고깃국은 이 기름기가 많아서 뭐 육개장이나 곰탕, 설렁탕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칼로리가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물국 위주로 먹으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저는 뭐 풀만 먹나요?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백질도 섭취해야 되니까 콩, 두부, 생선, 계란, 살코기 이런 걸 골고루 섭취하는 게 좋아요. 특히 뭐 계란 이런 거 좋아요. 계란 뭐 후라이를 해 먹든 계란찜을 해 먹든 삶은 계란으로 해 먹든 장조림을 해 먹든 메추리알 장조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살코기 좋아요. 그러니까 뭐 양념갈비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살코기 그냥 생으로 된 고기를 잘 구워서 소금에 찍어 드시라고 하거든요. 그럼 얼마만큼 먹나요? 저는 남편분 손바닥 크기 이 정도, 두께도 한 이 정도, 손바닥 크기 정도의 크기로 드시라고 해요. 하루에 그 정도씩. 왜냐면 제가 아까
밥을 배부르게 먹지 마세요. 배 안 고프게 드세요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살코기를 많이 충분히 드실 경우에 소화가 천천히 되면서 배가 덜 고파요. 그리고 칼로리도 높지 않고 또 고기에 있는 영양소들이 단백질이나 뭐 비타민이나 이런 게 잘 섭취되기 때문에 좋은 음식이에요. 간식은 하루에 2회 정도 이내로 먹는데 견과류 좋아요. 그래서 땅콩, 아몬드, 잣, 호두. 그 다음에 저지방 우유 좋아요. 일반 우유나 두유보다 저지방 우유가 칼로리가 낮아요. 그래서 그 마트에 파는 한 팩이 보통 70칼로리, 75칼로리 정도 하는데 그거 하루에 한두 팩 괜찮아요. 야채를 많이 먹는 게 좋아요. 그래서 토마토, 블루베리, 딸기 이런 류를 그럼 하루는 간식으로 토마토를 먹고 하루는 블루베리 조금, 하루는 딸기 조금 이런 식으로 드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골고루 먹으라고 하고 또 먹지 말아야 할 음식으로는 밀가루, 그 다음에 당도 높은 과일 먹지 말라고 해요. 밀가루 음식은 이런 거죠. 뭐 빵, 과자, 라면, 국수, 튀김, 만두, 햄버거, 피자, 떡볶이. 제가 꽤 빠르게 얘기를 하죠. 이 맨날 제가 임신성 당뇨병 산모에게 설명을 해요. 결국은 패스트푸드 음식은 칼로리가 굉장히 높거든요. 먹지 말라고 하고 당도 높은 과일, 포도 이런 거 뭐 칼로리 엄청나요. 포도, 체리, 키위, 뭐 수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멜론 이런 것들은 좀 즐겨 먹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과당은 단당이기 때문에 흡수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밀가루 음식, 과일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야채류와 이렇게 아몬드, 견과류 이런 거를 간식으로 먹고 나머지는 밥을 먹는 거죠. 그럼 제가 설명한 이 식단은 웰빙 식단이죠. 한국인의 밥상, 웰빙 식단. 이렇게 기억하시면, 그리고 패스트푸드 먹는 것보다 제가 설명한 한국인의 밥상 웰빙 식단이 애기한테도 훨씬 좋겠죠. 이제 운동요법에 대해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그 된장국에 뭐 김치, 나물, 뭐 계란 이렇게 밥을 먹는데 1시간씩 밥을 먹지 않아요. 뭐 서양인들도 아니고 우리나라 식단으로는 대충 한 20분이면 충분히 다 먹죠. 그리고 저는 숟가락 땡 놓고 운동하라고 해요. 이 운동은 인슐린 저항성을 줄여서 혈당 조절 능력을 개선시킨다. 이 임신성 당뇨병은 그 몸에서 이렇게 생산되는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져서 주로 생기거든요. 그런데 운동을 하면 이 체내 인슐린의 기능이 좋아져서 혈당 관리가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몇 끼 식사 후 숟가락 땡 놓고 20-30분 정도 빠르게 걷는 거. 그래서 저는 숟가락 땡 놓고 밖에 나가서 아파트 한 바퀴 돌든지 운동장 한 바퀴 돌든지 그렇게 빠른 걸음으로, 그러니까 너무 느릿느릿 걸으면 운동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속보로 그렇게 걷고 들어와서 이렇게 혈당을 재라고 하는데, 이렇게 운동을 하면 애기한테 많이 건너갈 혈당이 산모 본인의 근육으로 흡수가 되면서 애기한테 많이 안 건너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앉아서 팔 근육 운동을 시행한다. 예를 들어서 날씨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비 오는 날은 집안에서 요가, 아령, 스쿼트, 틸트 이런 거 좀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일 좋은 거는 걷기 운동인데 대개 20-30분 걸으면 혈당이 한 20-30 떨어져요. 그러면 굉장히 조절이 잘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비 오는 날은 그렇게 걷지를 못하니까 집안에서 요가 하시고, 아령도 1kg짜리 아령 마트에서 한 4,000원이면 사거든요. 그러면 뭐 앉아서 이렇게 TV 보면서 뭐 10개,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올리면서 10개, 그 다음에 옆으로도 10개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계속 운동하고, 스쿼트는 이렇게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운동이잖아요. 틸트는 이제 누워서 엉덩이 들기 이런 운동인데, 이런 것들을 20-30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혈당이 꽤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해보시면 아까 그 제가 설명해드린 테이블에 이제 기입을 쭉쭉쭉 해보시면 이렇게 제가 설명한 대로 식이요법을 하고 운동을 하신 분들, 저도 저희 병원에서 제가 지금 14년째 개원을 하고, 저도 뭐 98년도부터 애를 받아서 지금 20년 넘게 산부인과 의사를 하고 있는데, 제 설명대로 했을 때 임신성 당뇨병 산모 중에 거의 80%는 다 조절됩니다. 물론 뭐 10%, 15% 정도는 조절이 안 돼서 강의에서 설명할 인슐린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원체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조절되는 비율이 80에서 85%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방법만 택해도 아기는 또는 임신부는 임신 중에 부작용이 생길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방법대로 좀 혈당 관리를 잘 하시면 건강한 임신이 되지 않을까 설명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